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아직 대통령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 인물로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은 독자분들이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트럼프의 큰 그림은 무엇일지, 트럼프 2.0 그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 한국 경제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은 주식 테마주 뭐가 있을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답변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트럼프가 첫 번째로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정말 그 해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미 주목된 바 있는데, 또 최근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 그림 속에는 트럼프라는 얼굴이 보여지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 그림은 트럼프를 보여준다 라고 느낄 만큼 트럼프의 머리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걸 또 상징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돈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IRA를 비롯한 각종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많이 해왔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신규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를 또 상징해주고, 또 동시에 불꽃이 막 위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유망산업이 또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어서, 또 혹은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을 보여주는 불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듯해서 비즈니스 혹은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겠구나. 기존의 산업들이 어쩌면 이제 다시 붕괴되고 또 트럼프식 유망 산업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그가 어쨌든 위닝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beware, 확실히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의 모습은 무엇일까 참 궁금해요. 역시 트럼프가 머릿속에 온통 생각하고 있는, 특히 그 생각들을 말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말로 발언하고 있는 그 공약들은 무엇일까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에 꾸려질 경우 그때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생각, 트럼프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 생각은 어쩌면 관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관세를 단행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또 어떤 특정 산업을 억누르고 또 트럼프식 유망 산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산업은 지겠지만 이 그림이 상징하듯이 상한가를 계속 가져갈 만한 트럼프 테마주는 또 반기는 모습이에요. 트럼프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트럼프가 어떤 공약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트럼프식 어떤 테마주들은 계속 상승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2.0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실제 당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될 것이고 당선 이후에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의 관심도가 정말 많아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심도를 표현해주는 대리 변수죠. 검색어 수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정도가 유독 많은 그런 지지 후보는 누굴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글 트렌드로 들어가면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검색어로 봤을 때 트럼프가 세계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나, 또 바이든은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나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트럼프는 대략 한 50 정도의 레벨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바이든은 6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검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타당한 연구 기법이냐? 사실 요즘 많은 연구 과제에서도, 논문에서도 이 구글 트렌드로 검색어 수 가지고 누가 더 주목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 기법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관심도를 보여주는 측정 기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저도 메타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AI가 관심을 받고 있다, NFT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구글 트렌드로 조사를 했을 때 유독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유의미한, 정말 트럼프 is back 임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3개월 평균치로 봐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3개월 전의 모습과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 주목 혹은 지지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이행할 어떤 공약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트럼프는 이미 어젠다 47이라는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그 트럼프가 공약으로 세우는 것들을 구두로 발표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글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어젠다 47은 뭐를 의미할까요?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을 성공하게 되면 47대 대통령이 아니라 46대 대통령이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이라는 숫자를 부여받는 그 대상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이기 때문에 어젠다 47, 이 어젠다 47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쨌든 트럼프가 승리를 장담한다,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종류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젠다 47을 통해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공약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이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미국의 관세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180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런 관세를 도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 50%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자유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이후에 WTO가 이제 세계무역기구로서 등장하고, 또 중국이 2000년대 WTO에 가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1900년대 말부터 세계화가 진전되고 또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오면서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유로운 무역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텐데, 세계 전역에 걸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무역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경우에도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7년대 들어서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관세율이 1%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트럼프의 등장이 있었죠.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2018년부터 관세율을 높게 잡기 시작하는데, 바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 뭡니까? 보호무역주의잖아요. 오직 아메리카만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다 라고 외치면서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관세를 끌어올립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이후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5% 수준에서 3% 중반까지 이렇게 치솟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은 이제 1.5% 수준의 미국 평균 관세율을 다시 10%로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공약이지만큼 보편 관세, 그냥 미국이 평균적으로 특별히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국이든 일본이든 여러 나라에 걸쳐서 10% 수준의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될 때 더 큰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도 질세라 관세를 끌어올리죠.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정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여했었던 그 관세율,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부여했었던 그 관세율이 예를 들면 5%, 7% 이 정도 수준에서 결과적으로 21%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시면 정말 미중 패권 전쟁의 중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상대국도 관세를 끌어올리는구나. 물론 바이든이 등장한 이후에도 그 높은 관세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모습은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조차도 관세율을 낮추거나 미중 패권 전쟁을 게을리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역시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자면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강건한 태도를 갖고 있고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서 강건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낮은 관세에서 높은 관세로 끌어올린 주체는 트럼프이고 그리고 높은 관세를 그냥 유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다. 둘 다 강건하지만 누가 더 강건할까라고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더 강건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 국민이 다소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모습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말이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16년 그리고 18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1.5%를 유지했었다가 트럼프 재임 당시에 3% 중후반까지 올라갔었다가 바이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평균 관세율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레벨에서 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만큼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축소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려 할까? 트럼프는 어떤 계산일까? 이런 것을 그려봐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국 경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관세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자국에서 제조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미국 기업들도 다른 나라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제조해서 그리고 낮은 관세, 특히 FTA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조한 다음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면 가장 좋은 비즈니스 전략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 기업들조차 리쇼어링을 이끌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미국 자체적으로 제조가 일어나고 미국이 만성 적자국인데 수출도 좀 늘어나면서 적자국으로부터 이제 흑자국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 흑자국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적자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 GDP에 기여를 한다. 3.6%가량의 미국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미국에서 제조가 활성화되니까 고용 규모가 2.1% 정도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고용 수준이 증가하니까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도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돼요? 소비가 진작되겠죠. 그러면 또 역시 미국 GDP에 기여를 하겠죠. 역시 트럼프는 어쨌든 관세를 끌어올려서 미국의 제조 기지를 두고 결국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구상에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트럼프가 관세를 높게 부여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미국이 10% 그런 보편 관세, 유니버셜 타리프를 도입할 경우 GDP도 증가하고 가구 소득도 증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이런 그림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관세라는 측면에서 유독 EU를 겨냥한 그 징벌적 보복 관세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재임 당시에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EU에서 또 프랑스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구글세를 도입하겠다. 구글세는 닉네임이고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 디지털세도 사실은 약자고요. 정확히 표현해 보면 디지털 서비스세 이렇게 표현하겠죠. 디지털 서비스 텍스, DST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DST는 뭐예요?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예를 들면 구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마존, 메타의 페이스북, 뭐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말이죠. 사업을 글로벌리 영위해요. 그러나 지리적인 헤드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유통 매장이나 각종 헤드쿼터나 본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매길 때, 법인세를 매길 때는 보통 그 지리적 위치에 기반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유러피언 국가에 뭐 어떤 사무실이나 오피스나 그런 공간, 물류센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은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을 매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디지털 서비스세를 매기자. 이들이 광고료도 가져가고 컨텐츠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고 많은 매출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세금을 부과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EU 권역 내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을 EU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도입하면 모두가 우리 미국 기업의 표적이 된다.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다 정말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괜히 징벌적으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거 아니냐. 미국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DST가 워킹하는 그 모델을 보면 그동안에는 과세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방식이니까 이게 여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고립을 시키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싶은데, 미국이 강화했을 때 EU 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제대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경제가 한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EU 국가들이 또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뭐 그런 입장을 취하긴 취하되 중국에서 좋은 비즈니스는 취할 건 다 취하는 거예요. 중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중국의 공장을 두고 빼지 않는다든가, 그런 EU의 주요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불만이 많이 쌓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역법 301조죠. 이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역시 경제 보복을 했었던 것처럼 EU에 대해서도 이것은 타당한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디지털세를 매기는 것은 공정한 무역 절차가 아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EU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EU 국가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면 EU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EU는요, 특히 유러피언 주요 국가들이 예를 들면 로비스트를 보내서 미국의 주요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 있고 어떤 구상을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EU 주요 국가들은 이 보편적 관세를 끌어올리거나 징벌적 보복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플랜 B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될지 모르고 또 바이든이 당선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바이든 2기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바이든의 공약들은 무엇일까? 또 트럼프 2기가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까? 각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누가 당선이 되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적극적으로 미리부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 아니겠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2018, 19, 20년까지 서로에 대한 관세율이 높게 부과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뺨을 때리니까 중국도 맞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뺨을 때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세율이 높아져서 20%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그때도 격화됐었던 것처럼 지금의 서로 간의 미중 간의 대립 구도가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018년 1월 1일 기준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8%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3.1%였는데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각 16.5%, 12%로 올라갔고 20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각각 20.9%, 21%로 올라갔어요. 자,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본다면 분명 트럼프가 2기를 맞이할 때, 행정부가 될 때, 물론 11월에 대선이 있지만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미중 간에 더 격화된 무역 전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갖춤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그 시나리오들을 그려봐야 될 때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possible 시나리오라고 쓰여져 있죠. 가능한 그 시나리오 중에는 27.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특히 301조 그 무역법을 활용해서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27.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정말 엄청나게 격화되는 겁니다. 다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은 다시 고조되겠죠. 물론 2025년 정도가 되면 그 물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좀 사라지는 국면일 겁니다. 그 국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2%, 2.5% 정도가 되니까 어쨌든 금리를 24년 하반기부터 차츰차츰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하하는 과정에서
25년에도 낮은 금리를 도입해 나가야 될 텐데 물가 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작용되면 중앙은행이 페드가 미국 행정부와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고물가 상황을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있겠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한다든가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일어나니까 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까지 작용할 테니까 인플레이션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기가 좀 부담이 되죠. 그러면 금리를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야기되겠지만 높은 금리 수준이 예를 들면 뭐 4나 4.5% 수준의 고금리가 상대적으로 3%로 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은 금리의 레벨이 또 상당 기간 유지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역시 물가를 자극하고 고금리를 한동안 더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여러 품목에 걸쳐서 CPI를 구성하는 여러 품목 중에 당장 미국 물가를 자극할 만한 그런 부문이 있고요. 그런 부문이 뭐 작게나마 뭐 2% 정도의 그런 어떤 관련성,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런 관세를 매기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미국 사업을 생각하는 그 수많은 기업들이 역시 이제 이런 나라에서 혹은 자국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거기에 조금 더 이 기업들을 리쇼링하게 중국의 제조 기준을 둘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은 뭘까요? 바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죠.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이 21%라고 본다면 15%까지 인하할 것을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멕시코나 프랑스나 주요국들의 법인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들로 하여금 다 따져보겠죠. 관세도 따지겠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할 때 그 인건비도 따지겠고 법인세도 따지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겠지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이런 조치까지 생각해 본다면 미국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야기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FTA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프타가 있어요. 미국, 뭐 캐나다, 멕시코 간에 이런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이 나프타를 이용해서 거의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면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프타 때문에 리쇼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프타를 폐기함으로써 리쇼링을 이끄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동맹 관계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또 한 가지는 오로지 미국 경제만을 위한 것이니까 또 뭐 또 고민하나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에는 이 나토의 대장격이 미국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의 대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 믿고 러시아하고 뭐 한판 붙자 하는 식으로 대등한 위치를 좀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빠져버린 이런 주요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힘이 커지고 세계가 또 특히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좀 갖지 않겠다. 한국에 대해서도 분담금 더 지불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 예산을 끌어올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경익남에서 방위산업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면 혹시 안 보신 분은 그 방위산업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될 경우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 총을 사본 적 있으세요? 안 사보셨죠? 그러니까 누가 총을 사나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곧 방위 산업이 되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서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K방산에게는 조금 기회, 지위를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쨌든 동맹 관계가 완전히 재편이 되고 세계가 다 이렇게 다각화되는 거죠. 동맹국 대 동맹국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파편화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까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와중에 중국과 타이완이 좀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여러 군사적인 행보나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또 단행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림 그려야 될 갖가지 시나리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산업 관점에서는 트럼프 2.0 시나리오를 말씀 안 드렸지만 글로벌 정세나 관세나 뭐 이런 관점에서 무역, 대외 거래라는 관점에서 이런 갖가지 변화들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런 변화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각본을 짜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야 간에 싸우고 있는 일이 아니라 여야 간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트럼프 2.0 시나리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